2020년의 긴 연휴가 국민들께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진정한 황금 연휴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 환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모임, 행사, 외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이동과 밀집 그리고 접촉이 잦아지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여행지나 관광시설에서 지켜야 할 개인위생과 방역 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연휴 기간 대비 안전 관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행지나 관광시설에 입장할 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또 그리고 음식물을 드실 때는 개인용 식기를 사용할 것과 같은 상황별 안전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수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는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함과 함께 지역 자율적으로 관광시설 예약제, 관광지 내의 한 방향 관람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 등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만 지난해의 약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강릉 지역의 숙박시설은 연휴 기간 중 예약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 역사에 열 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에는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하여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약 18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월 30일부터 제주공항의 입도 검역을 강화하여 입도객의 발열 감지 기준을 종전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 조정하고 공항 내의 도보 이동용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뿐만이 아니라 발열 증상자에게도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도 내의 실내 관광지에는 발열 체크기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행 관련 사업주들,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번 연휴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요원의 발열 체크, 동선 관리 등과 같은 방역 조치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지도 등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지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총 16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매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왔으며 4월 30일 마지막 2개소가 문을 닫으면 모든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고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문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 급격한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별로 환자를 분류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 인력 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이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 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개인 위생이나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명의 감염 환자에 의해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방역 성과는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다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성과였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정부와 힘을 합쳐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의 이런 온라인 방식의 진료는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이 감염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선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과 같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 특히 이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그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위험을 가지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코로나19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료 이용을 보다 좀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감안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비대면의 온라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관련돼서 현장의 이 상황을 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의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의 의료 분야에 대한 적용은 환자의 안전이나 그 의료기관의 안전을 이제 보장을 해야 하는 기조, 그리고 현재 그 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면 진료의 그 효용성을 높이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러한 미래의 의료 기술들, 또 발전적인 그 기술들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도입에 애써왔던 우리의 의료진들과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아마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특히 의료계를 포함한 이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심리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해서 한 16,402건의 전화 상담을 통한 심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심리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누적해서 한 15만 1,827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정보 제공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역 이후에 했던 사항들, 전환 이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어떤 지원 방안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의 안정세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어떤 확진자들은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고, 또한 전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지원 부분들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내에서 소요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또 내지는 혹시 좀 더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받고 확보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수출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자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물량을 국내에서 일단 소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